(2022학년도) 공통선택형, 흔히 말하는 통합형 수능 입시가 이제 끝났죠. 요게 첫 수능이었고 사실 조금 뒷북이에요. 한 2월 말 정도에 했었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3월 초쯤에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계 좀 전문가 혹은 이 언론기사 사이에서 비관적 혹은 비판적인 이야기가 마구 쏟아지고 있다. 맞아. 통합형 수능 대대적 수술 불가피. 저 정도의 비유를 한다라는 거는 수술한다 뜯어 고치겠다는 얘긴데 통합형 수능 한 방에 넣고 뭐 이렇게 고칠 게 맞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선 앞둔 교육의 목소리 컷이다. 기사가 다룰 수 있는 어구는 다 뽑았어요. 도대체 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에선 통합형 수능의 문제점이 심각해지면서 대선 이후 전반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통합형 수능 2년 차인 올해는 재수생뿐만 아니라 재학생까지 미적분 기하로 선택 과목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면서, 일단 여기서부터 조금 애매하죠. 이미 통합형 수능은 문이과 유불리 문제는 물론이고 수험생이 자기 위치를 알 수 없도록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깜깜이 입시로 몰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들을 당국이 무시해왔다. 벌써부터 선택 과목 이동 움직임, 문이과 유불리, 그리고 깜깜이 입시 한 3개 정도가 이들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난해 3월 학평 이후 지속적으로 통합형 수능의 문제점은 지적되어 왔지만 교육 당국이 무시했다. 올해 이미 문과 재수생부터 재학생까지 수학 선택 과목 변경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문제 많은 대입 상황은 전반 초중고 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초등학생부터 미적분을 준비한다는 신호를 당국이 던진 셈이다. 이 신호가 초등학생까지 지금 미치고 있을까요? 대선을 기점으로 통합형 수능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본다. 제가 뭐 대선 전후로 해서 정치 관련 라디오 DJ도 좀 했었고, 교육적으로 대선 후보들 정도가 보고 있는 사안은 뭐 정시 확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는 거고, 수능 초고난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대선 토론 지속해도 교육이란 카테고리 다룬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뭐 입시적인 관심도 전 적다고 봅니다. 언급한 문제들에서 과연 이게 맞는지 합리적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이어진 깜깜이 입시 우려, 무시한 교육당국, 선택 과목별 원점수 대비 표준점 제공. 저는 이 두 가지 사항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표준점수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6, 9월 정도 학생들이 지나고 나면은 선택 과목별 이게 뭔가 유불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괴담이 돌게끔 만든 원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표준점수 제공 안 한 이유. 당국이 알겠지만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빠르게 단순히 산출하기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원점수더라도 표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제는 공통을 많이 맞췄냐 선택을 많이 맞췄냐에 따라 그렇지. 그냥 단순 대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적표가 나와봐야 내 표점을 아는 거고, 그걸로 수험생들이 불편해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평가원은 저 표준 점수를 공개하면 내가 확통에 정말 진심이어서 했다가 미적분 기하로 옮길 수도 있지 않냐, 내지는 미적분 기하에서 뭐 다른 거 언어 매체가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합법과 장문에서 옮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유들을 작년에 내걸었었는데, 그런 이유도 평가원이나 교육당국이 핀트를 좀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공을 안 하는 거는 충분히 저는 조금 문제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시험 응시 후 성적 가늠의 어려움. 외대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 경험상 시험을 딱 치고 나면 선생님이 앞에 와서 90이 딱 적고 갑니다. 사실 OMR 하고 나서 쓱 본 다음에 몇 점만 더하면은 바로 등급 컷이 나오는 거야. 통합형 입시 전에는 그 정도 가늠하기가 그나마 수월했었는데 올해는 등급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논술 보러 가야 되나? 면접 보러 가야 되나? 이렇게 좀 얘기가 돌았다는 거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이제 통합형 수능을 하지만 뭐 M사를 비롯해서 예측 컷을 내놔요. 작년 9평 같은 경우는 얼추 맞았어. 그 M사에서 내놓은 등급 컷이랑 실제 성적표상 등급이 얼추 맞아서 가늠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이제 정작 중요한 작년 수능 때 이 오차가 거의 역대급으로 컸어요. 왜냐면 M사는 표본이 많으니까 늘 수능에서 등급 컷을 잘 예측을 하거나 뭐 차이가 나봤자 1, 2점 정도였단 말이야. 그러면 크리티컬 하진 않아. 근데 이번에 특히 이제 미적 1컷을 예로 보면 예측 컷보다 실제 1컷이 4점이 높았어요. 4점이나? 그럼 예를 들어서 미적이 84점이었어. 그러면은 이제 예측 컷상 나는 1등급이야. 그래서 나는 막 의대가 되는 줄 알고 의대 논술을 안 간 거지. 근데 내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게 4점이 올라버리면 2등급이에요. 등급이 달라졌다는 거지, 예상한 등급보다. 2등급이. 와. 그래서 사실 미적 1컷이 4점이나 오른 게 좀 전례 없이 정확도가 떨어졌었고, 그래서 최상위권 이과 친구들이 가채점하고 되게 힘들어했었어. 그 정도의 표본을 조사하고도 어려운 거면 이 체제에 대한 그치. 근데 그 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고 같은 84점이어도 공통이 캐리한 학생보다 선택이 캐리한 학생은 표점이 좀 안 좋았겠지?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이 통합형 수능에 대한 체제 자체가 성적 가늠의 어려움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맞아. 이 기사에서 2022학년도 입시가 결과 나온 다음에 나온 이 기사들에서 언급한 깜깜이 입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긍정해줄 부분이 있다. 자 기사에서 계속 무슨 워딩을 쓰다면 문과 침공. 자, 누가 침공을 했냐면 이과 애들이
애들이 침공을 한 거죠. 이과 애들이 문과 침공을 해서 지금 많이 아파한다. 저는 이런 워딩이 결론적으로 문과 친구들한테도 안 좋고 이과 친구들한테도 안 좋아요. 정서상 굉장히 안 좋고 향후 이 친구들이 입시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부정확한 정보로 들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과 쏠림 심화 우려? 이 말은 뭐냐면 2022 입시에 대한 결과가 학생들로 하여금 이과로 쏠리게 해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언어와 매체에서 화법과 작문으로 4%던데 화법과 작문에서 언어와 매체로는 38%로 옮겼습니다. 9월 실제 신청도 가봐야 아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화법과 작문에서 언어와 매체로 옮긴 비율이 언어와 매체에서 화법과 작문으로 옮긴 비율보다 높다고 해서 이것이 또 문과 침공의 현실 아니야 보기에는 다소 또 어렵기도 하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를 때문에 이렇게 됐다? 사실 보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수생 조사라서 일단 표본이 너무 적고요. 재수생은 화작에서 엄매로 바꿀 개연성이 크지. 왜냐면 엄매를 꺼리는 이유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렇지. 건데 재수를 한다는 건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여유도 좀 있고 그래서 엄매로 바꿀 경향이 있고 전수를 보거나 현역까지 보면 저거는 정확도는 매우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학입니다. 근데 확률과 통계에서 미적분 기하로 옮긴 퍼센트지가 제일 높다 이거야. 결국엔 이게 일간설림이 심화된 게 아니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기하이 좀 크죠. 이제 제가 우려되는 건 이거를 이제 팩트로 받아들이고 문과는 미적 기하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혼란스러워할 수험생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 사전조사야 하다가 그냥 너무 무리야 합통할래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수치적인 정보를 통해서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렇게 변화된 이유라고 할까요? 최종 국어에서 표점이 2가 차이가 났고요. 수학에서 3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미적분 기하는 신이 내렸나요? 결국 표준점수를 147로 맞추는 기염을 토했고요. 하지만 확률과 통계의 절대적인 난이도 차이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3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제 입시하는 측면에서 보면 문과 친구가 확통해서 미적으로 옮기는 게 의미 있으려면 확통을 100점을 맞아. 시간이 좀 남아서 이 표점 3점 차이가 아까운 경우에는 옮겨야 되죠. 왜냐면 다 맞고도 3점 차이가 나니까. 심지어 수학에 더 투자할 시간이 있어서 자기가 확률과 통계뿐만 아니라 미적분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공부 시간까지도 있고 실력까지도 있어야 돼. 그러면 미적으로 옮기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 이 3점 차이 때문에 아예 공부량을 다 새로 이제 틀어가면서까지 미적으로 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과 상위권 정시로 간 친구들을 보면 확통 3, 4개 틀린 친구들까지는 연고대 문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분리하려면 막 나는 확통을 다 맞았는데도 연고대가 안 돼. 그럼 이게 불리한 거일 수 있는데 확통 한 3개 틀린 애들까지는 잘 갔다는 거죠. 네. 단순히 이제 구조적인 표점 때문에 과목을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문과 친구들이 지금 표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적분 기하로 가서 이게 이과 쏠림 현상이 나타난 근거자로 쓰는 게 이거 정말 이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게 너무 어떤 수험 상황의 실정을 모르는 체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들이 문과 침공이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한 자료가 하나둘씩 시작이 되는데 일단 서울대학교 내부 이제 학과들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2022 정시 문이과 교차 지원 가능한 인문사회 예체능 합격자 이과생 비율인데 뭐 자유전공학부가 94%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로 또 어그로를 많이 끈 걸로 알고 있어. 1등은 자전으로 95%가 이과. 이제 공통으로 푸니까 자전에 전부 다 이과생밖에 안 가네? 와 문과생은 자전 못 가는 거야? 이런 말이 돌죠? 그런 말이 돌았는데 자전은 적합한 예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능을 봐서 서울대를 이과로 가려면 과탐 2 과목을 응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아직까지는? 있었죠. 근데 이제 과탐 1을 보고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 계열이 자전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고 쓸 수 있는 게 자전밖에 없는 거지. 얘가 예외적으로 합격 비율이 높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과 친구들이 들어오면 표점이 과탐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만점 표점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긴 구조적으로 문과가 가기 힘들었죠. 요거를 이렇게 침공으로 보기에는 적절한 예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과가 높은 퍼센트인데 사실상 심리학이 지니고 있는 이과적인 속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심리학과 자체를 해외에서는 뇌과학 쪽하고 연결시켜서 심리학이 문과냐 이과냐 했을 때 판단이 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번 입시에서 또 특이했던 게 이제 문과 정시를 늘 해왔으니까 일반적인 선호도가 늘 정해져 있잖아요. 상경, 사회과학 계열, 인문대학, 생활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과가 교차 지원하면서 이 서열이 좀 짬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심리, 간호, 의류가 문과만 지원했을 때보다 통합형이 됐을 때 선호도가 확 올라왔거든요. 예측 컷이. 야, 이거 그만큼 이게 이과 학생들이 좀 거부감이 없는 학과라서 같은 대학 안에서 서열치고는 좀 올라가 있는 거고 나머지 뭐 역사교육과나 언론정보, 윤리교육처럼 문과 색채가 조금 강한 학과는 상대적으로 이과 합격 비율이 좀 낮죠. 서울대는 자세히 봤던 게 모의 지원한 이과 학생의 비율이랑 실제 합격한 이과 학생의 비율을 비교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 서울대 경영 같은 경우 모의 지원을 한 학생, 서울대 경영 갈 거야 하고 장바구니에 넣어본 학생보다 실제 합격한 학생이 더 많았어. 왜냐면 경영은 생각보다 이과 애들이 거부감이 없으니까. 근데 인문 계열 같은 경우 그 장바구니에 넣었던 비율보다 실제 합격자 비율이 더 낮았어. 결국 안 가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바구니엔 넣어보는데 결국은 안 가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전반적으로 막 90%, 80%, 40%, 50 이렇게 뻥튀기가 돼 있는데 네. 이제 올해 입시에서 특이점은 서울대 문과 정시에서 거의 최초로 추합이 엄청나게 많이 돌았다. 이번에 왜 이렇게 추합이 좀 많이 최상위권 돌았는지 그 의문을 좀 품더라고. 이거는 그냥 서울대 문과만 보시면 문과 학생들이 정시를 봐서 갈 수 있는 서울대보다 높은 학교가 많이 없어요. 한의대 정말 조금? 진짜 모집 인원 얼마 안 되거든. 원래는 계속 서울대 인문 계열 이런 거 추합 절대 안 났어요. 근데 올해는 이과 애들이 그냥 한번 들어왔다가 그냥 결국은 이과 대학에 등록을 해버려서 추합이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거의 모든 과에 추합이 났어. 이러고 다른 학교 이천약수 붙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문 계열은 두 자릿수로 추합이 났어요. 거의 전례 없이. 와. 그래서 최초합만 가지고 합격 비율을 산정하는 건 조금 과장된 감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3분의 1 정도가 최종 등록을 한 걸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 인원도 1.5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 3분의 1이 그러고 빠져버리니까 사실은 문과에들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비슷한. 똑같아. 21학년도, 22학년도만 비교해보면 1년 사이에 문과 정시가 1.5배가 됐어요. 근데 3분의 1이 이과가 들어왔으니까 사실 똑같은 거야. 문과가 정시로 갔던 그 자리 수는. 그래서 못 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과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문과 친구는 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서울대 간 친구 사례 있으셨잖아요. 그 친구도 국어가 1컷이고 수학 하나 틀렸어. 그리고 영어 2등급이고 사탐 전체에서 하나 틀렸는데 서울대 인문 뚫었어요. 연대경영 1차 프리패스였고. 그 정도기 때문에 문과 친구 그냥 잘하면 간다. 이런 거라고 편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불리라고 얘기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대학교 입시의 좀 특징인데 보통 대학에서 정시로 뽑을 때 한국 표점을 그대로 안 봐요. 왜냐면 만점 표점이 다 다르잖아. 변환 표점을 해서 이제 보정을 해주는데 올해 서울대가 땡 표점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과탐 표점이 높으니까 다 맞은 사탐보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지. 과탐 선택하고 이렇게 인문계열 들어올 때 되게 나이스하긴 하겠다. 표점이 높으니까. 그치. 사탐 애들보다. 그래서 뭐 서울대가 조금 전형상 특이점도 있다. 모든 대학이 그렇진 않다. 이 대학 자율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23학년도 올해 정시부터 생기부를 반영하겠다고 파격 발표를 해서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죠. 정시인데 왜 내신을 보냐. 이게 내신이 아니고 생기부를 반영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차 지원을 하는데 수험생한테 좀 불편감을 심어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예상타로 때리다면 서울대는 진짜 미친 거예요. 예상인지 22학년도 입시 때는 고등학교 때 그냥 완전 뭐 의대 생기부인데 뭐 교차로 문과를 갔어. 말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23학년도 때는 내가 서울대 인문 계열을 쓰는데 생기부가 건축이야. 그럼 이제 쓸 때도 좀 불편감이 있겠죠. 과연 자기들이 생표점으로 진행하고 억측적으로 문과 친구로 불리울 만한 이과애들 당연히 스무스하게 합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미리 예상을 해서 생기부를 통해서 얘가 진짜 진성 이과인지 문과 계열의 측면 진짜 얘가 소비자를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시로 지원하는 애들까지 검증을 때리려고 생기부 반응을 유일하게 한 대학교가 서울대였다? 이거는 서울대가 진짜 입시를 이끌 만한 대학교다. 근데 원래 서울대는 인재상에 되게 예민했었어요. 학점으로 뽑는 것도 좋아. 작년 서울대 정시랑 올해 서울대 정시는 수험생 입장에서 교차하기 덜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과연 언젠간 N수를 통해서 의대로 가고 싶어하던 애를 서울대 인문학부에 받겠냐는 거야.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희의 개인적인 뇌피셜이고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붙을 수는 있는데 지원하는 입장에서 좀 불편하겠지. 첫 해니까. 아무래도 대학에서 이탈률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고 싶고 의대 점수 내면 서울대 인문은 돼. 들어가 놓고 자퇴한다면 참 규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인문계열 학과 중 합격자 이과생 차지 비율이 나왔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거는 다른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로 내려갈수록 이과생 차지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인문대는 인문대 애들이 가고 이과 애들은 거의 이과 애들이 갔습니다. 요 이유는 지방 거점 국립대는 굳이 막 다른 학교하고 비교하면서까지 가지 않는다는, 그 학교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죠, 온전히. 그러니까 그 정도 점수대의 학생들은 학교보다는 학과를 보고 고르려는 경향성이 조금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는 학과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간판을 고민하는 비율이 좀 더 높으니까 그런 비율 차이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별로 원하지 않는 학과에 인서울 사립대 가자니 그냥 지방 거점 국립대 잘나온 곳에서 대학교 다니겠다 이런 친구들 좀 더 많다라는 거죠. 과를 따라서 심리 상태가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대학 입학처가 확인된 학교들 위주로 서울 일부 대학 미적분 기하 응시자 인문계 교차 지원 비율까지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교차 지원이 50% 이상이 육박하는 학과도 있고 30% 미만의 학교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서강대학교 같은 60%나 되는데 저 학교 왜 그런 겁니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비슷한 라인의 학교인데 서강대랑 성균관대는 선호도가 비슷하죠. 근데 교차 지원 비율이 너무 차이가 다르다. 60%랑 25.5%. 요거는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따라 이제 전형을 조금 만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대는 올해 문과 정시로 문과 학생을 많이 받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잖아요. 그때 만점 변표를 조금 깎았어. 근데 그렇게 되면 이과 학생들이 그 과탐
메리트를 누리는 게 조금 쭈그러들겠죠. 만점 표점을 좀 깎아서 성균관대는 교차의 유리함이 좀 적어지게 전형을 손을 봤어. 서강대가 탐구를 정말 안 보죠. 그래서 같은 라인인데 성대는 교차 비율이 아주 낮았던 거고 서강대는 원래 문이과를 좀 같이 많이 뽑던 학교였어요. 원래 반영비가 탐구가 낮고 네. 영어 감점도 적고 뭐 수학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탐구를 신경 안 쓸수록 조금 더 융합적인 쪽으로 우리 학과 운영은 하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서강대는 반영비가 좀 특이해서 요거는 이제 교차 비율이 좀 튀지 않았나. 특히 성적대 맞았을 때 서강대학교 딱 적합한. 서강대 만 되는 친구들이 있어. 오전에 이제 온 힘을 다 쏟아서 국수 잘 봤어. 이제 오후에 힘을 못 쓴 거지. 탐구는 쌌어. 그럼 이제 성화는 안 되는데 서강대는 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반대로 성화는 되는데 서강대 안 되는 친구도 있고. 그래, 거의 재능충이야. 탐구 외우진 않고 국수에서 그냥 바로 머리로 좀... 때려버린. 많이 봤어. 전 여친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지성 교차 좋아요 뭐 이게 아니라 이제 대학별로 전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고 이제 기사에서 뭐 문과 침공 이런 거는 함부로 쓰기 어려운 표현이죠. 그렇다는 거죠. 네, 학교별로 원하는 어떤 표점 구현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극적이냐. 이렇게 하면 안 돼. 경희대 물리를 붙으면 연세대 경영 돼요? 자, 건대 공대가 연대 경영 붙어요? 되겠냐 크크라는 댓글이 저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결과라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 저랬을 수도 있겠지. 근데 자, 기사를 이런 식으로 내면 건대 이과 점수면 연대 경영이 된다. 이러면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오히려 이과 친구들한테도 좋지 않아요. 왜? 잘못된 정보면은 자기가 이과인 친구들도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와 마지노선이 저렇게 잡힐 수 있는 저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기사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안타까운 게 기사를 쓰는 분들이 정시 전형을 다 이해할 순 없잖아요. 일단 단편적인 예로 수능 후 100분위로 단순 나열을 했는데 정시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100분위로 학생을 뽑습니까? 그냥 대학별 식으로 뽑아요. 환산식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연대 경영을 붙을 법한 학생 케이스 2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국수 탐탐 1컷 1컷 영어 1 경우에 이제 국수탐을 균등하게 보면 이과로 썼을 때 약대 끝자락 소수가 되고요. 연고대는 자연 계열이 돼요. 공대는 안 되지만. 그리고 공대 아주 좋은 공대는 한양대가 돼요. 그래서 사실 연대 경영 건대 말도 안 되지. 특이하게 과탐을 되게 못 본 친구의 경우 교차 효과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친구가 국수 1컷 1컷이었는데 국수 100분이 98, 97이라고 칠게요. 요 정도 받고 탐구를 3등급을 받아. 탐구 3등급 중간이 100분이 84입니다. 요렇게 받으면 아까 친구보다 오히려 국수는 잘 받잖아요. 과탐을 못 받잖아. 요렇게 되면 아까는 약대랑 연고대가 됐는데 이 친구는 약대, 연고대 그 어디도 안 돼요. 환산식이 다 똑같은데 자신이 과탐을 망했느냐 아니면 비슷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과탐 3등급 친구는 한양대도 하나도 안 되고요. 아까 반영비가 특이하다고 했던 서강대 정도 돼요. 성대는 자연과학 계열.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연대 경영도 점수 구조에 따라 스펙트럼이 엄청 다양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연대 경영 건대다? 말이 안 되고 이제 통상적으로는 연고대 자연 계열이 맞다. 근데 이렇게 내버리면 지금 숭실대 건축학과가 연대 경제까지 되거든요? 제가 방금 탐구를 망한 경우에 교차 효과가 드라마틱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같은 대학교도 과탐 반영비랑 사탐 반영비가 달라요. 자, 같은 연세대예요. 연세대 이과를 뽑을 때는 국수탐 반영비가 국어 2, 수학 3, 탐구 3이야. 과탐 망하지 말라 이거 아니야. 근데 문과는 똑같은 연대인데 국어 2, 수학 2, 탐구 1을 봐요. 사탐. 그러니까 과탐을 망한 애들은 3을 보던 학교에 집어넣으면 1밖에 안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망한 효과가 이제 좀 상쇄가 되지. 그러니까 문과 계열에게 사탐과 이과 계열의 과탐은 아예 그냥 차원이 다른 개념. 이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탐이 아주 망한 친구들은 교차를 하면 학교가 확 좋아지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교차를 해도 뭐 연고대 자연, 연대 경영 뭐 이 정도다. 그래서 저희가 등급까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말 소름 돋게 말이 맞는 게 이게 실제 데이터일 거야. 고려대 통계학과가 지금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가 잡히거든요. 라인이 안 맞는데 탐구가 2, 3이야. 1등급이 안 나와요. 사례가 다 탐구가 안 좋잖아. 그 상명대 경영 친구 국어는 또 1이야. 그리고 마지막 자를 보면 고려대 화학과하고 고려대 경제학과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는 왜 이과에서 문과 친구 왜 안 됐지? 근데 등등하게 봅니다. 1, 2등급이. 드라마틱하지 않아. 고대 화학, 고대 경제. 상담할 때도 이런 게 정말 고려하기가. 그래서 이제 저는 정시 상담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와요. 그럼 늘 이제 기대치보다 좀 아쉬운 친구들이 많으니까 중대 공대 가야 돼. 꼭 물어봐. 100%. 저 교차하면은 연고대 되나요? 무조건 물어보거든.
생각보다 안 되는 친구가 많고 국수 정말 잘 봤는데 탐구 막 3, 4 이래야 진짜 될랑 말랑.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교차가 잘 먹히지 않고요. 여기 그러면 그 질문 나왔을 때 국어 수학 잘 봤...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아니 그냥 보여주지 안 된다. 왜 넌 국어 수학을 망했거든. 아니 그렇게 조지진 않고 탐구가 되게 안 좋아서 대학 라인이 안 좋아. 그럼 내가 먼저 얘기하지. 너 같은 친구는 교차함의 효과가 되게 드라마틱하다 하고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봐봐 연대 국문 케이스도 막 숭실대라고 자극적으로 하지만 탐구 다 3등급이잖아. 근데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숭실대가 연대 문과다 이렇게 하면 사실과 굉장히 괴리가 크죠. 저도 요거 얘기 나가면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미가 없잖아 그치 얘들아. 이게 실제 성적대야. 이과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뭐 비슷하게 봤다고 치면 교차 지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진 않아요. 그냥 예외적으로 과탐을 아주 망했을 경우 살아날 구멍이 하나 생긴 정도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제 문과 친구들도 막 너무 이런 기사의 헤드라인에 치중하지는 마시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시 정원 상위권만 놓고 보면은 크게 차이는 없었고 교차를 감안하더라도 네가 잘하면 돼.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문과는 오히려 예능보다 잘 갔고 아까 수학 하나 틀린 친구도 서울대 갔고 정지훈 군 여러분 실제 성적이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지만 국어는 1컷이었지만 수학 확통으로 하나 틀리고 서울대 인문 뚫었어요. 확통 3, 4개 틀린 친구들까지 연고대 간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구조에 따라. 그러니까 의욕을 잃지. 나는 이거 보면 의욕을 잃을 것 같아. 네네. 기사에 등장한 대학을 그대로 보실 필요는 없고 문과는 의욕을 잃지 말고 네. 이과도 일반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과탐에 한해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니 문과 사탐하고 확통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제한이 되고 미적분 기하고 과탐하면 다 프리패스인데 이건 뭡니까? 이건 나 자멸받는 겁니까? 근데 이러면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파고 들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꼬면 네가 하면 이제 되고 그거를 양지하고 고를 수 있잖아. 두 번째 아니 나는 사탐 더 선택하고 좋은데 대학교에서 정한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물리학과 화학과에서 사탐 선택한 애들 안 받겠대. 왜 안 받을까요? 과탐 선택하면은 학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리학이나 화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이 정도는 해줘야 학문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건 학교가 판단하는 거야. 너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약간 이런 측면인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 근데 반대로 철학과를 가기 위해서 과탐을 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철학과를 입문하기 위해서 윤리를 무조건 해야 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학문을 평생 바쳤던 분들이 이 정도면 애들 따라오는 데 있어 나쁘지 않겠는데 판단한 거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가서 그분들의 멱살을 잡아야지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돼. 저도 느낀 건 이제 수능은 이미 통합이 됐고 이걸로 뭔가 유불리를 논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구조적인 유불리는 없는 것 같고 이거 유불리라는 건 내가 막 다 맞고 막 시간 남아도는데 뭘 못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대학이랑 학과별로 본인의 인재상을 설정해서 선발 기준을 정하는 거죠. 아까 봤던 성대에서 교차를 변표로 막았던 것처럼 서울대에서 생기부를 참고를 하려는 것처럼 대학별로 조금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미적을 요구한다거나 이거는 이제 대학별로 이제 따라가는 거고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고르시는 거고 수능에 뭐 대수술, 침공, 유불리 이거는 이제 요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통합형 수능 이런저런 여러분들 교육계에서 반응이 나온 걸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2023 수능이나 앞으로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꼈던 어떤 혼란이나 생각했던 그 질문들에 어느 정도 좀 답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입시 관련 이슈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